제가 또 참조한 논문 중에 가장 거의 원문 그대로 갖다가 옮긴 논문이 이제 김재성 박사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초기 불교의 깨달음과 사회 참여라는 논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을 직후에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불교가 결국은 불교는 부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결국 사회 참여라는 사회 참여를 얘기하고 있고 사회 참여 없이는 불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부처님의 일생 특히 전법 과정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길게 이제 부분 뭐 발제는 부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김재성 박사는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부처님의 정신이 사회 참여 정신이 가장 잘 녹아 있다. 우리 전도 선언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한번 외우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전도선언을 한번 외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만약 우리가 참여불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그 전도선언보다도 여기서 더 주목했던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설법하시기 전에 상당히 망설이지 않습니까? 저 생각에도 제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긴 하나 그때 질투와 질시나 이런 게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법을 설하는 순간 내가 그간의 마음의 평안을 갖고 깨달음의 희열을 느끼고 계셨던 부처님이 전법을 행하는 순간 숱한 공격이 예상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천신의 권유로 이제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 설법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여기 사람들 처음 하나하나씩 이제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세계 경읽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 고민에 꽉 쌓여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풍족해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고민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법을 설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불교의 사회적 참여에 그를 단번에 표현했던 여러 사람들의 사정과 생각들을 이해하고 맞게 그 뒤로 쭉 부처님의 이제 전도 모습 보면 이제 대기설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긍지에 맞게 설명을 하고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각오와 똑똑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제 사성제를 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 사회적 인식 없이는 지금 현재 내가 방 안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교조와 달리해서 행동을 하는데 근데 우리 교조께서는 결국 이런 전법, 설법을 통해서 그 사회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얘기는 사실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설명한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을 설명한 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거의 여기서 설법 잘못했다 칼 맞을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예? 아니 이거 그때 당시에는 자기 잘나고 자기가 이제 두목이 돼서 수백 명을 이끌고 다니고 이거는 내 밥그릇 뺏어 먹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질시와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찰을 통해서 순전히 여러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다른 건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무량심에 대해서 이제 대승불교 또 부처님의 삶 플러스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참여불교의 우리나라 참여불교의 논리적 기초가 됩니다. 쭉 읽어보세요. 이미 뭐 참여불교 하면서 대승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쭉 읽어보시고 대승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무량심과 사섭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사무량심에 대해서 자리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무량심을 표현하는 우리 11명 간음상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무량심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형태는 보살의 모습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즐겁고 물론 자기가 사무량심을 행하는 순간 자기가 즐겁고 자기를 위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만 이것들을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적용할 때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사무량심에 대한 설명들을 쫙 교리들을 그 부처님 말씀 딱 했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베낀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무량심과 관련된 부처님 말씀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 사무량심은 보살도를 행할 때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자비심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로카미트라 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행의 경지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그냥 아무런 그 사람이 뭐 아무거를 안 줘도 무슨 법에 관련된 말씀을 안 하셔더라도 행복해지죠. 며칠 동안은 그런 여운이 남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찝찝하죠. 많이 찝찝합니다. 이거는 사무량심을 갖고 있는 수행자가 그냥 주변을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량심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섭법은 역시 대승불교의 교리로서 여러분들 다 아시고 되고 특히 이제 동사섭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는 참여불교의 거의 실천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보살의 동체대비심에 근거를 둔 것으로 중생에게 접근하여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일하고 생활함으로써 고락을 함께하고 화복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거는 그냥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각오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사섭을 행한 스님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좀 적어놨고요, 쭉. 근데 이 사섭법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은 서로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간의 관계, 우리 관계들. 로카미트라 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면 승속의 구분 없이 승가를 할 수 있다. 삼보에 귀의하는 진지한 불자는 이상적인 차원과 실제적인 차원을 모두 생각하고 정신적인 동료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동료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병욱 박사님 여기 계시는 진흥님의 이름을 훔쳤나? 빌린 이병훈 박사님이 이제 승만경과 그리고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뭐 꽃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법화경 그리고 원효대사의 법화총료를 통해서 대승불교의 구체적 실천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비, 평등, 방편 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선불교라는 거는 이제
대승불교가 점차 우리가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신이 돼 버리고 기복신앙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일교에 깨트리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선불교죠. 선불교가 비불교화된 대승불교의 문제는 이제 근본 불교의 정신으로 회귀하자.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선불교든 대승불교든 사실 그때 나왔을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불교가 없을 때 만들어진 불교 외에는 다 운동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래서 그 자체의 그 교리 내부에 그 어떤 사람들의 운동성을 촉진하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불교 운동과 우리가 대승불교 운동, 그리고 선불교,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기초로서 무아공이 있습니다. 이제 무아공은 결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너무 쓰면서도 시건방져갖고 도대체가 제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이 그래도 배우려는 자세로 한번 써봤다라는 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기와 네트워크가 결국 이제 무아에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연기와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대 이제 조은수 박사님의 교수님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제가 여기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경준 교수는 사회적 행동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설명, 참여불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사회의존성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호의존성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조은수 교수의 글은 너무 좋더라고요. 불교적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왜 지금은 이런 글을 안 쓰시죠? 요새도 쓰세요? 직접 물어보시죠. 아니 요새는 이런 글이 없으시더라고요. 바쁘신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의 글인데 현재하고도 맞고 그 당시로서도 상당히 좋은 글인데 뒤에 이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쓰시는 부분들이 적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조은수 교수는 불교 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연기법과 상호 의존성을 이해시키고 불교적 인식론과 실천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불교적 실천론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만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여기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논문 보는 시간을 그래도 최소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은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논문을 보시는 시간은 최대한도로 절약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분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건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적 성찰과 사회적 실천의 일치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껏 설명을 했고요. 불교적 수행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모든 것이 다 수행이다. 라는 부분은 현재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참여불교 운동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저도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아직은 솔직히 짜집기도 할 수가 없어갖고 가갖고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이제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라 나중에 이건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뒷부분은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더 보완이 되면 제가 이 부분 따로 메일로 제가 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 좀 짜집게 한 걸 덜어내고 제 얘기로 이렇게 좀 요 참여 불교 운동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참여 불교의 방향 중에서 이제 비폭력주의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의 원인이 폭력이고요. 그리고 불교는 내가 폭력을 행사해서 바꾸는 건 일단 불교가 아니죠. 그리고 폭력을 가만히 두는 것도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이제 불교인데 그 폭력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몸으로 치고받는 폭력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현재 교단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도 이제 폭력의 일종이라고 봤듯이 이러한 폭력에 대응하는 자세, 이제 폭력을 내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 이제 나중에 서재영 박사도 동일한 결론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지계, 계율을 지켜라라는 얘기가 현재는 단지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새의 모든 뭐 학자들의 논리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계가 이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파악이 된다. 어떤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베풀라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로카 트미라 법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폭력을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폭력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무아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아를 실천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7쪽에 제가 불교 운동에서 스스로 권위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서재영 박사 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재영 박사님 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 그분의 생각은 참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뭐 시고 건방진 얘기겠지만 어떤 불교에 대한 열망, 불교를 바로 세우고 싶은 열망 이런 부분들은 전 느꼈기 때문에 여기 글을 옮겼고요.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참여불교 운동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교단을 만들 것이냐? 현실의 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의 교단을 참여불교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여불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교단을 만들 것이냐? 이제 교단 만들기는 뭐 지금 저희 출가자도 없고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저희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출가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출가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혼신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혼신하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에서 결국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제 교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건 제 결론이고요. 교단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누구나 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얘기하셨고 틱낙한 스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현실의 교단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교단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저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역시 서재영 박사도 현실의 현실의 제가 운동을 보면서 조직적 기반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는 현재 개인의 원력과 리더십의 토대를 두고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은 사람에 따라서 급속히 쇠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토회나 일본의 SGI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저는 조금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가 만드는 네트워크는 좀 더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런 논점에 따라서 이제 정토에 대해서 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길게 쓰려고 하다가 이게 개인의 사견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줄이다 보니까 결국 한 챕터로 뽑을 만한 분량도 안 되는 걸 그냥 챕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토에 대해서 호감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왜일까? 이유가 왜일까?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의 그런 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근거가 되는 걸 약간 집어넣긴 했고, 그거는 이제 살짝 안 보이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노기람 씨가, 말씀하시기는 정토에는 마치 정해진 일에 골몰하고 있는 분들을 아닌가. 그리고 일과 수행에 몰두함으로 세속적인 침묵이 갖기 어렵고 이를 연대해야 할 때는 실용주의로 가니까 인사치레로 가지 않는다. 라는 분위기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뭐 이렇게 꼭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나 좀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안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불교조가 네트워크가 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든가 가장 빛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우니까 내가 저기 가겠다라든가, 그게 아니라 내 옆에 바로 있는 사람들, 내 옆에 문제, 그런 부분들의 고민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좀 불자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이걸 쓰다가 정토회가 과연 내가 좋으면 그냥 정토에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왜 여기 와서 또 강의를 하고 참여불교 공동대표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약간 뭐 여기 글 중에 제가 쓴 글 중에 보다 보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혹시 정토회가 이렇지는 않을까라는 뭐 이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잘못 썼다면 이제 사과드리고, 뭐 사회적 역할로는 지대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런 헌신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데로 도피하려고 이러는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저도 성숙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참여불교 운동은 여기 계시는 우리 최현 대표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제 한국의 참여불교 운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었죠,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쭉쭉쭉 그 역사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거는 뭐 역시 논문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데 현재 솔직히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참여불교 운동 조직은 과거 90년대까지 했던 조직들이 다 절멸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2000년도부터의 이제 조직인데, 아직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국권이 남아 있는 거는 정토회가 국권이 남아 있고, 예전부터 시작했던 운동 중에, 그리고 그 도법스님이 하는 인드라만 공동체도 여전히 명맥을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과거 대세를 형성했던 옛날에 대승 뭐 이름이 뭐지? 정토승과인가? 실천으로 이게 쫙 발전했던 정토승과인가? 아무튼 대승불교 승과에. 요게 이제 주류를 형성했던 그 운동은 맥이 다 끊어졌고, 그리고 민중불교 운동 연합, 그리고 제가연대, 뭐 이렇게 제가운동의 맥도 사실은 90년대의 그 운동들이 지금 현재는 맥들이 지금 많이 끊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불교 운동의 지평을 약화시킨 행동을 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과정에 내가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약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결국은 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성숙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 결론 이게 제목 우리 주제가 한국 참여불교의 교리와 실천이라는 어떤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그래서 제가 조은수 교수님의 논문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잘 쓰셨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 고생을 하고 오늘 늦어갖고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없으면 청법가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 질문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면 섭섭하지. 교리면 대답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저도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냥 이 제가연대의 공동 대표로서 단체를 갖다가 구체적인 고민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현재에 대한 진단을 갖다 해줬으면은 더 어떤 그 문제 지점이 선명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너무 그 관계 없는 부분들까지 다 정리해 주시느라고 괜히 애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은 이건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교단 자정 운동을 했던 것이 교단을 갖다가 우리가 교권을 담지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그 뜻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갖다가 우리는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중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 자정 운동은 그 어떤 그 일정하게 진전될 수 있었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시 80년대 민중불교 운동을 할 때 왜 민중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모순과 고통의 현장으로서의 민중이고 그 다음에 그 주체적 담지자로서의 민중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 당시의 시대적 과제인 어떤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는 전선 운동에서 불교라는 한 부분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합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참여 불교라는 것으로 하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름이 이제 좀 전환될 때에는 분명히 공동체의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이겁니다. 참여의 주체는 누구이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현장은 어디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했고 참여연대는 거기에 비해서 많은 대답을 했어요. 많은 성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한계도 많이 노정이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승단 내지는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개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어떤 그 제가 신도 조직들은 이 참여 불교 운동의 주체로서 우리가 결합해내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 책임인지 저쪽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 불교라는 것이 꼭 우리가 불교 내부로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관점으로 세계와 어떤 우리 국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일진데 불교를 벗어난 국민 대중들의 이해와 호응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아닐까. 이런 그 고민을 해봅니다. 이 참여 불교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네트워크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결국에는 단단한 주체가 각 부문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이 네트워크가 가능한 거거든요. 각 단위에서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형성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이 이겁니다. 현실 인식과 진단이 전제될 때 참여 불교 운동은 예의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자정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쓸데없는 짓 했다는 것이 아니라 승단은 이미 붕괴하고 있다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한 30년 뒤만 상상해 본다면은 지금의 승단은 그 30년 뒤에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13,000명 승단을 얘기했던 인원이 지금 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단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재가는 과연 불교라는 이름으로 담당을 해낼 수 있을까? 사찰 관리의 문제, 의례 집전의 문제, 교학 연구의 문제, 수행 지도의 문제, 내지는 예술 문화의 문제, 사회 봉사나 교육의 문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와 있고 앞으로 20, 30년 사이에 이 지금 얘기한 많은 부분들을 재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승단은 왜냐하면 그걸 못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 불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지. 저는 교학을 갖다가 질문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불교 지형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난 참여 불교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주장이죠, 저희가 그냥. 8월 30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잠깐만요. 대답은 8월 30일 날 워크숍 때 우리 김경호 우리 대표가 방금 아주 좋아. 아주 내 딱대로 모두 총정리 잘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좋아요. 그렇게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발제를 한번 하세요. 하시고 그날 그래 되면은 토론의 주제들이 과제들 있잖아요. 많이 풍부해질 거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 아니십니까? 아? 토론자로 돼 있지 않으신가? 아니 그러니까 들어본 바 없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직? 결정되더라도 됐더라도 관계없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토론을 풍성하게 하자 이런 어떤 제안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지금 이동 교수님한테 이게 교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고민을 한번 끙끙 앓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셨군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게 논문을 이렇게 많이 찾아봤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 삶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시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뭐 진짜 우리의 수고로움을 도와줬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